그 다음에는 검사가 이제 바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검사가 하는 말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살인하는 혐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이슬성이 내린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슬성이 내린다는 사진을 조작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속여서 헌금을 걷어서 큰 교회를 졌다는데 사기가 틀림없는 거 아니야. 그 사기, 헌금 사기로 처벌을 해. 또 네, 알았습니다. 그래. 그건 바로 이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헌금 거둔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 3층 공장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승사들한테 월급 줬다는 걸, 이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검사가 추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장 식구들이 전부 헌금을 한 거지 강제로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우리 재단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헌금이라는 건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 그 당시에 공장장, 이제 누구든가? 누구야? 에? 정정수. 정정수가 와서 증언을 했죠. 예, 증언을 해서, 증언할 때에 우리 공장 식구들이 전부 자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자진해서 헌금한 건데, 그게 어떻게 강제로 뺏은 걸로 인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증언돼서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처음에 징역을 2년 6개월을 줬죠. 그래서 이제 2개월은 바로 대법원에서 이 구금일 수가 늘어나서 2개월이 더 붙어서 2년 8개월이 됐어요. 그 다음에 최순이가 막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럴 때에 재단에서 좀 어렵지만은 그 돈을 해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내가 돈 해주라고 그런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 악한 사람들에게 돈 달라는 거 돈을 줘야 이제 무슨 다른 일을 꾸미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도 돈을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바로 이제 안 준 상태에 있었을 때에 최순이가 또한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준다고 해서 용태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 증언해야 할 사항을 전부 용태인 변호사가 적고 그리고 증인 신청을 용태인 변호사가 했어요. 증인 신청할 때는 바로 증인의 주소를 전부 적어서 신청하게 되는데 검찰에서는 최순이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움직이는데 증인 신청을 하니까 올시구나 됐다고 검찰에서 최순이를 잡으러 간 거예요. 주소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최순이를 잡아가지고 검찰로 끌고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진역 살래 조희정이를 고소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고소할래. 네. 나 조희정이를 고소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순이가 고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가 다 그 당시에 검사가 그렇게 진두에 서서 조작을 했어요. 사건을 교사도 하고 사건을 조작을 했어요. 그 사실이 지금은 다 들통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검사
담당 검사였던 사람이 이 사실 다 알고 벌벌 떨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치니까. 사건이라는 건 교사를 해도 안 되고 조작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나라 이 형사법이라는 것은 교사라면 교사죄로 징역을 살게 돼 있고, 또한 조작을 하게 되면 허위로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 법을 아는 그 담당 검사는 지금쯤은 다리 피고 못 잘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바로 어떤 상태가 있냐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사람들이 다 구속됩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도 하지도 않고 헌금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거짓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징역을 7년씩이나 살게 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 가까이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죄는 큰 죄가 돼서 아주 수십 년간 징역을 산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는 사람이 착하니까 그 아무개는 구속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주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에 관여를 하신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징역을 산 것을 베껴주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은 주님이 아무개는 징역을 주지 말라고 한다면 이 주님이 죄인의 허울을 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의 허울을 쓰고 그냥 일을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무개는 구속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죄도 없는 사람을 징역을 7년씩이나 살고 나오게 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되면 다음 16명이 다 구속돼요. 다 구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천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취급한 검사가 이를 갈아요. 우리가 이를 알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죄도 없이 7년씩이나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을 해서 헌금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월세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큰 돈을 헌금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죄도 없는 사람을 징역을 7년씩이나 살고 나오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한, 법이 살아있는 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징역을 오랫동안 살고 나오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치국가로서의 수치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본세본해서 완전히 이제 죄도 없는 사람을 허물을 벗겨줘야 되고, 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제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징역을 오랫동안 살게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엄벌에 쳐야 된다고 일갈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영생교 하나님에 대한 승리재단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이 사람들이 도리어 펄펄 뛰는 게 뭐냐면, 전에 사이비 종교인 줄 알고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욕을 했구나. 그 사람들이 더
펄펄 뛰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일을 우리 광주에 있는 조한성 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을 맡은 우리 견해서서 맡은 변호사가 김인식 변호사라고 검사장을 지낸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검찰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현역 검사들한테 사실 이 사건은 참으로 억울한 사건이고 헌금하지도 않고 헌금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징역을 7년 동안 살고 나오게 한 사실이니까 이거는 발본서본에서 완전히 이 사건을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법을 속여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징역을 살게 했으니 법을 이용해서 징역을 살게 했으니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지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